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화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설문조사 데이터들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픽 데이터는 3에서 5년 차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직장인의 마음 한편에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신입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적응 기간에 들어서,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이제 3년 차나 5년 차가 됐을 때 생각하는 이직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때 연차의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이 큰 사안이 바로 이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직장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직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이 연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잡코리아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네, 아무래도 경력이 올라갈수록 이직도 좀 어렵긴 하죠. 그만큼 자리가 적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인지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경력 3년 이상에서 5년 차 미만일 때가 아주 이직할 굿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경력 7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등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순위에는 경력 2년에서 3년 미만이었습니다. 네, 직장인에게 이직이란 이제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직 경험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에서 1회 이상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78%나 됐습니다. 처음 이직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첫 직장 입사 후에 1년 차 정도라고 답한 직장인이 27.1%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첫 직장 입사 후에 2년 차에서 3년 차였습니다. 의외로 입사 6개월 안에 이직한 때도 10%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직을 할 때 연차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범위 정도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정확한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 형태별로 따져보자면요. 비교적 이직이 활발한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가 72%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공기업 순이었는데요. 이직 연차도 기업 형태별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첫 이직 시기가 경력 1년 차 정도라고 답한 비율이 29%로 다른 기업 근무자에 비해 가장 높았고요. 반면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경력 3년 차 정도의 첫 이직을 했다는 응답이 25%였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2년 차에 첫 이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직을 할 때 선호하는 업종이나 혹은 뭐 직무 분야가 따로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직 자체가 경력을 살려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전 회사와 동종업계 또 같은 직무로 이직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반대로 이전 회사와 다른 업계로 간다는 직장인도 24%나 됐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이렇게 이직을 할 때 업무나 연봉 외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 변수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얼마 전에 청년층의 이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했는데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통근 시간이 이직에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주 근접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죠? 네. 그리고 집과 직장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던 건데요. 연구자들은 개인적인 삶을 중요시하는 청년층이 통근 시간을 단축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근속기간, 업무 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직 의향이 높다는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데이터로 들여다보는 시간, 두 번째 이슈픽 주제는 어떤 걸까요? 네, 이직이 대세가 되고 직장인의 필수 코스가 된 것처럼 두 번째 주제인 이것 역시 요즘 많은 직장인 사이에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니까 바로 이것을 통한 추가 소득에 눈길이 쏠리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부업하는 분들 정말 많죠. 하나의 직업으로는 살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엔잡러 이런 말까지 생겨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업을 하고 있다는 근로자 수는 54만 명을 넘겨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일이 끊겼거나 잠시 쉬는 기간, 또 지금은 부업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 직장인은 이보다 더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8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은 본업과 함께 부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부업까지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 역시나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네, 부업을 하면서 추가 소득을 얻고 있는 이유를 물으니까 여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젊었을 때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또 노후 대비를 위해서가 차지했습니다. 이와 근소한 차이로는 본업으로 얻는 수익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라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서 N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네, 이제는 뭐 직장인들에게 N잡이라는 게 좀 피할 수 없는 현실, 대세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 대다수가 N잡러가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봤고요. 10명 중에서 8명은 앞으로도 N잡러와 같은 직업 형태가 지금보다는 더 증가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평생 직장 개념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만족할 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비 부담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럽고 또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환경의 변화가 직장인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경제적 이유에서든 아니면 나중에 제2의 직업을 위해서든 N잡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 회사에서 부업을 허용해주는 부분까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생각을 하는 20대는 62.8%, 30대는 62.4%로 젊은 직장인일수록 다양한 직업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직장인들의 현실 인식과는 다르게 아직도 여러 기업에서는 부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는 사전 허가가 필수이고요.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N잡러들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도 과거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개별 기업들 상당수는 여전히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 등을 통해서 겸업을 금지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부업을 사생활의 영역으로 해석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직원의 외부 활동이 구설에 오르면 회사에도 타격이 있을 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건데요.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전통적인 본업과 부업의 구분에 묶이지 않는 문화를 포용하는 제도가 필요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된 하루 끝에 쉴 틈도 없이 두 번째 일터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도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라서 부업을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현실, 언제쯤 나아질까요? 오늘도 이화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